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대한민국 주권소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저희 정경호 공동대표이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걸,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립니까?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엄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헛수고 진상조사로 이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막힌 피살에 대한 의문과 원망, 명예회복과 모사송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 고교생 장남이 꾹꾹 눌러쓴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최종의 책무를 담은 굳은 약속도 없었고, 모든 자식 가진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져야 할 진정성 있는 연민과 위로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온 사지에 힘이 빠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편지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에 아버지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적지 못하는 이 어린 청년의 심중을 생각하면 온몸에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 아빠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피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령의 인수원 답신을 요약하면 나도 슬프다, 조사를 지켜보자가 고작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답신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 아니 그냥 한 어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초지종을 떠나서 그 답신은 참 무성의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하늘같이 든든했던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 그래서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초지종을 밝혀달라고, 아빠의 시신이라도 부둥켜 안고 싶다는 저 애타는 실종자의 아들, 어린 청년의 애타는 구원의 염원을 그렇게 하찮게 넘기실 수 있는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건가요? 두 번째,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우리 사회 대부분 부모들은
이 상황에 처해 분노와 함께 더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실존적 수치심과 함께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황망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모멸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젊었을 때 국토방위 임무도 다 했고 열심히 일하여 세금도 내면서 지나온 긴 세월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빠와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저 청년에게 우리 정부와 사회,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셨죠. 또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저희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천명하셨죠. 오늘 이 지경에 처해 국민 대다수는 다 부질없는 약속이었구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끌어올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문 대통령 자신은 모르시는 건가요? 어린 청년에게 대통령께 물었죠.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절절한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책임자들은 응당 해야 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무능한가요? 아니면 사건 발단부터 예단된 월북자 프레임을 정당화시켜야 할 말 못할 사정, 혹은 모종의 업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왜 실종자들은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부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이유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6시간의 골든타임, 우리 공무원이 찬바다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동안 응당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의 취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판단자가 착오라면 당장 그 직을 파해야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이미 실기한 진상조사에 임하면서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실종자의 월북 정황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발신인도 없고 수신인도 부적절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조통지문에 적힌 김정은 위원장의 유감 표시에 감업하고 있는 뻔말 정도의 그야말로 기가 찬 언행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 대한민국 암흑의 사살로 적시한 북한 조평통 명의의 통지문을 수령하는 것 외의 그 어떤
사실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북한이 스스로 사살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추구하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공무원 월경의 사유와 별도로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책임 추궁과 반인권 도발에 대한 의미 있는 외교 활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체계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공무원 실종자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미 사백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우리 국민의 사살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추궁도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 정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온몸을 던져 순국의 선열이 잠든 국립현충원 앞에 서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대신하여 엄숙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실종자 공무원의 가족을 직접 만나십시오. 이 자리에서 실종자 아들의 연언을 듣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배려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보호 책임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부의 국민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를 가려 엄정하게 문책하십시오. 둘째, 근본의 사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와 그 희생자들의 애석한 죽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응당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국가와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새삼 요청하는 이유를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국민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권 위임을 처리하기 전에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정교모가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유엔의 날입니다. 우리 정교모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유엔과 세계 시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이 위안을 불문하고 비무장 표류 상태에서 절명의 한계에 있었던 민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마저 소각되었거나 아니면 어둠 바다에 방치된 그 일은 명백히 반인도적 범법 행위이며 그 범법자와 책임자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천명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우리 국민 실종자 공무원의 명목을 빌며 가족의 크나큰 여임에 무한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도의 원칙, 진실전진과 정의에 입각하여 비연의 실종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유족이 동의한다면 남겨진 두 자녀가
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과 역경을 딛고 끝까지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남겨진 가족, 문재인 정권이 이분들을 외면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위로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계모가 앞장서겠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24일 유행의 날 대한민국 국민현충원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께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4일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 9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건을 뒤덮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고 정권이 앞장서서 거짓과 완전히 기울어진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이 사건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어느새 흐지부지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갈수록 더 진실 규명과 여기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이 5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까? 5천만 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닙니까? 주권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생명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n분의 n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 국민 한 명이 해외에서 해를 당하거나 할 때 온 국력을 기울여서 찾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이 사안을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기하고 심지어는 방치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 12세 된 소년을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참새의 눈을 도려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죽였다고 12살짜리 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아테네, 무슨 속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참새는 독수리를 피해서 소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년의 품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참새의 눈을 소년이 도려낸 것을 보고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어린이는 자라서 이 사회 이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12살의 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정권이 자기 면피를 위해서 월북이라고 주장합니다. 월북이라고 합시다. 그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월북이라고 하면 자기 품을, 자기를 그 안전지대로 알고 들어온 그 동족을 그 눈을 보면서 통지문에 있듯이 10발의 소총을 쏴서 사살하는 그 나라가 정상의 나라입니까? 비정상 국가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국가와
어떻게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통지문에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당초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첩보에 기초한 발표마저 북한의 통지문에 맞춰서 지금 그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해야만 그나마 살인 방조죄에 가까운 정권으로서 존립 이유가 없는 행태를 보였던 그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의와 진실, 생명을 유린한 그 행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관련자들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에게는 결코 시효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겸호 공동대표이신 순천향대학교 의대 이은혜 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대 이은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나 하나는 특일 같은 존재인데 나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뭐.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 따위는 필요 없다고 소리 높여 외쳐봐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듣는 척이라도 하겠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끄고 먹방이나 보고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보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방관과 침묵의 대가를 경고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방관하고 침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과 편지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한 명이 피살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었는데 그런데도 평화통일 운운하는 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2017년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예약 대기자입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문재인이야말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는데 연작처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작처당이랑 지붕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노는 제비와 참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 빌붙어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대다수 국민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호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복지 타령, 평등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먹방에, 트로트 열풍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게임에, 성착취 야동에 마냥 즐겁게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우리 윗세대가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중국 공산당의 원격 조정에 의해 돈에 환장한 문재인 정권이 꼭두각시 노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자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지붕이 타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노는 제비와 참새가 되시겠습니까? 핸드폰 카톡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카톡에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카톡에 아는 사람이 100명쯤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카톡에 아는 사람이 100명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다리만 건너면 100명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0명은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니까 100만 명이면 2%나 됩니다. 그렇다면 나 한 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50명이 카톡을 동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명이 각각 카톡을 3다리씩만 건너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고 지들이 마치 조선시대 4대 부인 양 기생충이 되어서 전 국민의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혹시 왕따 될까봐 두렵다고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아닙니다. 100만 번 양보해서 저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사생아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교에서 11등 하기도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11등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 잘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든지 중국 인민공화국으로 이민 가세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미국에는 못 갈 겁니다. 반미 활동하면 비자를 안 내준다고 했으니까요. 반미는 안 했고 반일만 했다고요? 바보입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서 반일은 곧 반미라는 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알립시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의 똥구멍을 빨면서 대한민국을 십탕내고 있다는 것을 알립시다. 한미동맹은 그냥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동맹은 친한 나라들끼리 맺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들끼리 맺는 것이라고 알립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중공이라고 알립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갈등은 단순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카톡으로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미국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문재인 패거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으려는 세계 최대의 기생충 집단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트럼프가 이겨야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만 밝히는 사업가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치가 바로 서야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도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가치를 포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클린턴 오바마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탄핵 공작에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득세하면 대한민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처럼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북한에 의해서 물력 통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김정일의 소원이고 북한은 김정일의 소원을 받들어 유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남한을 접수하면 2천만 명을 숙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반은 처형하고 절반인 1000만 명은 보트피플로 내몰아서 바다에 수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인간은 간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를 응원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우리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합시다.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의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사의 의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생각한 거를 카톡으로 알립시다. 저부터도 하겠습니다. 친중이 친일보다 100만 배 더 나쁜 거라고 말합시다. 달리면 영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시다.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국가는 노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시다.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방관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진실을 알립시다.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가집시다. 문재인 패거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진실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카톡질에 달려 있고 우리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 재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권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권력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위임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정천권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우리 공무원을 총살시켜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남긴 참사입니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조차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악몽에 몸서리치며 자국민도 보호 못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무능한 위기 등을 되짚어보고 엄중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공된 정보의 왜곡 내지 변경 의혹입니다. 정부는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그리고 대응 조치의 선결 요건입니다. 청와대와 군은 이씨 실종 당일 북측의 경고통신과 그들이 실종된 이씨를 발견했고 그리고 총살 및 신소각 등 상황을 실시간대로 파악하고도 아무런 구조나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군 정보를 불신했거나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제공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도외시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공된 정보가 모든 가능성을 나열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허둥대다 빚은 참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차후 사실관계를 파헤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기상황 판단 회의를 지연 개최했다는 겁니다. 모든 위기 등의 첫 단추는 위기상황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북측이 실종된 공무원 발견 사실을 알고도 즉시 상황 판단 대책 기회를 열지 않고 이 씨가 총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이후인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뒷북 개최하였다. 후기어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 번 더 종전선언 차질 발생을 우려하여 골든 타임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눈앞에 자국민이 사살당하는 도발 만행을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고할 수 없는 국민보호 직무유기이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관의 정보 미공유로 인한 상황인식 불일치는 곧 대응 실패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은 24시간은 늘 개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취침 중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참모의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국군 통수권자로서 현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관리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위기시 대통령은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국민의 가용수단의 동원과 동시에 국민 앞에 나서 불안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9월 20일 18시 36분 해상실종 발생 및 북한의 실종자 발견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다음부터 그 이튿날 오전 8시 30분까지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1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사실상 수수방관으로 일관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수시로 요구되는 미중한 때 군 장성 진급 및 보조 신경과 아카펠라 공연 관람을 평소처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문 대통령 자신이 강원도 4월 산불 당시 한밤중에 NSC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비상사태라며 식목일 행사를 취소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북측의 책임자 처벌, 재벌 방지 대책 요구는커녕 그들이 보내온 통지문과 김정은의 연설문에 반색하며 희생만연했던 참모들과 여건을 제어하지 않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문민통제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기관리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군 지부가 아닌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즉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응 방향과 지침을 시달하고 군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올바른 문민통제의 개념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클라우제 비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정권은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그 책임을 군에 전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자신들의 문을 셀프 건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비역 없는 종전선언, 감상적 평화 타령이 아닌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법이다. 정치, 군사, 외교력이 배웠던 교섭적 이길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했던 이번 사태의 위기 대응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 안보와 군비 민목을 위해서 철저한 자성과 치열하게 경물 지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정창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겸호 공동대표이신 울산대학교 이재범 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이재봉입니다. 저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바다에서 표류하던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면서 국민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그들 눈에 우리 국민은 살처분 대상인 돼지로 보이나 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자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에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하며 발표를 늦췄습니다. 더구나 출처도 불분명한 김정은의 통지문, 즉 불에 태우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하며 가무패하는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국회의원들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만이 해결책이라고 지금도 되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첫째,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이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둘째, 평생 공무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바다에서 표류하다 불에 태워진 우리 국민의 주권은 누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까? 셋째, 사건 직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발표되었던 것이 왜 그리고 어떤 경로에 의하여 탈북과 실종으로 뒤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해경은 CCTV 기록이나 결정적 근거 없이 탈북이라고 주장하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당시 남북 통신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분명한 대답과 근거를 내놓지 않고 망자의 인격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아닌 종국 매국 세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할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병준 강남대학교 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김병준입니다. 저는 이번 9월 24일 우리 국민 공무원의 납치 살인 방조 현장을 보면서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역적 행동을 하는 반국가 수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8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멀쩡한 국민을 북에 납치 살해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살인 방조죄. 두 번째,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 기획 및 은폐 조작, 선관위를 대동한 은폐 조작 지시죄. 세 번째, 헌법 불합치인 공수처를 설치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동원한 불법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서 검찰을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자 모색한 죄. 네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앞선 산업인,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가장 앞선 산업인 원자력의 불법적 폐기와 과거 산자부를 동원한 거짓 자료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을 중국으로 무상 이전시켜서 국력을 훼손한 죄. 다섯 번째, 중국 코로나 폐렴의 초기 대응, 즉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거절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 따른 고의 지연 누락과 이 핑계를 교회 탄압, 시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중국 수입품으로 추정되는 독감 백신 유통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적으로 그 치료법이 아주 낙후된 중국제 진업한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강제 투여할 계획으로 있다. 이것은 국민 추가 살상 의도죄가 적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세금 지옥으로 내몬 죄. 일곱 번째,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의 펀드 사기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사기 강탈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이러한 의심을 검찰 탄압으로 막으려 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여덟 번째, 소위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하여 공정경제 3법이라고 칭하는 악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기업인 삼성전자를 국유화시키려는 음모를 획책 기도하는 반국가적 범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우리 정겸호 회원 교수님들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주권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를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주권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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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우리는 주권자다. 우리는 주권자다. 다시. 주권자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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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을 종북과 맞바꿔치는 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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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호를요? 규탄한. 네, 그거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제목만 읽고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주권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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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